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를 볼까요? 자,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하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했어요. 통신기술 하면 Communications Technology 해서 서로 이렇게 통신, 소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전화, 뭐 이렇게 이메일, 인터넷 뭐 이러한 기술들이 되겠죠. 그리고 장비는 어떠한 것에 대한 도구, 이퀴먼트 해서 그런 통신 장비, 통신 기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통신 기술과 통신 장비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화할 때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화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가 점점 정보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 영어에서 보통 모모라이제이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는 이 세상, the world예요. 그런데 세계화하면 이 세계가 하나로 점점 작아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할 때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때 세계화 또 국제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정보화 사회 하면 네,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 사회 그래서 Information Oriented Society라고 하면 되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에게 성장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네,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중에 있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특별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쓰셔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왜 증가하고 있지? 이게 왜 늘어나고 있지? 하고 여러분이 이유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를 이미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쓰시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문제를 보시든지 좋은 점, 나쁜 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지도라는 말은 맵 또 지도지만 여기서는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 지도하다라는 동사 같아요. 지도하다라는 동사는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뭐 조카, 사촌 다 청소년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래요? 어떻게 가르쳐 줄래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자, 54번은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스마트폰 해서 우리 이렇게 보통은 지금까지는 세 가지 문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세 가지 문제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네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가 사용 증가 이유. 왜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 세 번째는 부정적인 면,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 네 가지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사용 증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다고 했죠?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달,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하고 여러분의 말로 바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하고 정보화 사회 하는 거 보니까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예전에는 몇 명 안 썼는데 지금은 많이 다 써요. 그런 것을 보편화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해요. 보편화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은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여러분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 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 하세요? 오락, 게임, 인터넷 강의, SNS, 영화, 뉴스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유튜브, 뭐 영화, 뉴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볼 게 많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줘요. 스마트폰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와 흥미. 네,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죠. 오락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관계 형성. 네, 소셜 네트워크에 여러분이 SNS에 여러분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하고 문자 보내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죠. 릴레이션십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나쁜 점이 될까요? 부정적인 면. 첫 번째는 스마트폰 중독. 네, 중독은 어딕션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스마트폰을 막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독에는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마약, 우리 드러그 어딕션 해서 마약이라고 해요. 마약을 막 먹다가 안 먹으면 막 힘들어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런 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나쁜 점은 대화 단절. 네, 대화 단절은 대화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부모님은 막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은 막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 가족 사이에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지는 것, 대화 단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부정적인 면의 세 번째 이유, 건강에 해로움, 건강에 안 좋아요라는 뜻이에요. 자, 뭐가 안 좋아질까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눈이 나빠지죠. 네, 눈이 나빠지는 거 시력 저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이 아파요. 디스크가 걸려요.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하면 움직이지 않죠. 운동도 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부에 방해가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고 공부를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할 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훈련해줘야 돼요. 스마트폰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안 돼요. 또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스스로 훈련,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가정과 사회에서 더 많은 대화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말고 같이 여행하거나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가족과 같이 뭐 영화관을 가든가 뭐 이렇게 외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없겠죠. 이렇게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활동들을 제공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심심할 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정보 제공이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 학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수업 등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습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오락과 게임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회관계망에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없으며 시력 감퇴, 목 디스크, 운동 부족 등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등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 하루 몇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지도가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이런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글을 보통 이렇게 쓰게 돼요. 자, 여러분, 글을 쭉 읽으시면서 한국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느낌, 어떤 그러한 어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쓴 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선생님은 어떤 서론에서 흔히 하는 말, 서론에서 많이 쓰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너무 많이 써질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편리성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글을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정보 제공이다 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긍정적인 이유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보 제공이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건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은 정보 제공이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썼어요. 이 바로 이유가 주장에 대한 근거,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본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 이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근거, 베이시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처음에 보세요. 여기 패러그래프가 바뀌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띄었었어요. 실수했어요. 이렇게 실수하면 무슨 부호를 붙이는 게 좋죠? 네, 여러분도 글을 쓰다가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띄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호를 쓰세요. 이런 부호를 쓰시면 네, 어, 1번 부호예요. 2번 부호는 아니에요. 자, 1번 부호를 쓰시면 두 칸을 연결해서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부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 여러분 여기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자, 때라는 말은 언제라는 뜻이에요. 장소는 네, 장소, 어디라는 뜻이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언제나 어디서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즐거움을 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주다라는 말을 선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고급 단어로 고급 어휘로 바꾸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주의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회 관계망에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사회 관계망 하면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예요. 소셜 네트워크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망 이렇게 네트워크를 관계망 하고 이렇게 순수한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단점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중독, 시력 감퇴, 목 디스크, 운동 부족, 공부에 방해된다. 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도 방안,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자율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은 간단하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도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심플하게 쓰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쓰실 때 이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아주 좋아요. 처음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자, 여러분, 걸맞다라는 말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ll matched, suitable, well balanced 하고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걸맞다라는 말은 그것에 어울리게라는 뜻으로 또 어떻게 예를 들면 자, 이름에 걸맞게. 자,
카자흐스탄은 이름에 걸맞게 겨울이 길어요. 뭐 이렇게 또 여러분이 아주 좋은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샀어요. 역시 이름에 걸맞게 아주 고급스러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시고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네, 넘쳐나다라는 말은 overflowing. 네, 여러분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라는 말을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즐거움을 선사하다. 네, 즐거움을 주다. present pleasure. 즐거움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선사하다는 어떤 아주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카페는 인테리어가 잘 돼서 아주 다른 분위기를 줘요. 다른 분위기를 선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스마트폰 중독. 네, 여러분, addiction. 여기 아시면 될 것 같고, 사회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하시면 되고, 자율적. 네, 이 자율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자율적은 다른 사람이 막 억지로 강제로 막 이거 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해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자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 하면 학생들이 막 화가 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구나. 조금만 사용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말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자, 54번 가이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론을 쓸 때는 글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글을 쓸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이 서론이에요. 서론에서는 요즘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문장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이 글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에서 물어봤던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의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구체적인 예 이거를 쓰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고 이렇게 그 이유는 따라서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결론 부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앞으로 요컨대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죠. 네, 이 말도 기억해 두셨다가 결론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번을 채점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 자, 50점에서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사람이 물어본 거 다 대답했어요. 그렇게 되면 12점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아까 주장, 근거,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문장을 잘 썼어요.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잘 썼으면 또 12점을 받게 돼요.
3번에 언어 사용도 네, 여러분 그 초급 표현이나 초급 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급 어휘나 고급 문법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여러 가지 단어를 여러 가지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썼어요 하면 26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54번을 쓰실 때는 꼭 600에서 700자 사이에 쓰시는 게 좋고, 네, 세 패러그래프나 네 패러그래프를 쓰시면 좋고, 네, 초급 표현 안 되고, 네, 구어 표현, 줄임말, 높임말 이런 거 안 돼요. 반드시 문어 표현, written language 쓰셔야 되고, 조사, particle, 은는, 이가, 을를, 에에서 이런 조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쓰시면 안 되고 니은다, 는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니은다 이거는 동사예요. 아까 이제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동사 말고 형용사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형용사는 그냥 기본형이랑 똑같아요. 니은다, 는다는 동사일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이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쭉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문장은 참 부드러워요. 편해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한번 느껴보세요. 끊임없이 발달하는 기술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이 매우 어렵는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고 그들은 주요 사용자들이다. 왜냐하면 가상생활은 사람들이 지루한 현실 세계를 건너뛰고 친구들과 더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1분 안에 답장을 받기 때문에 편지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소식을 빨리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요즘 스마트폰은 정말 스마트해서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멀리서도 작업할 줄 아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게임과 소셜미디어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은 뉴스를 읽고 가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통신 기술을 오랫동안 이용하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삶을 대체할 수 있다.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보다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친한 친구와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드럽게 잘 넘어갔나요? 네, 선생님 보기에는 먼저 여러분 구조를 살펴볼게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스마트폰 사용 증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54번 점수를 줄 때 처음에 내용 파악 다 썼어요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12점을 주는 그런 점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학생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중요한 물어본 내용들을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점 점수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썼어요. 여러 가지 단어와 문법을 잘 사용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끊임없이, 네, 스펠링이 끊임없이 이렇게 써야 되죠. 자, 끊임없이 발달하는 기술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네, 않은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않는 하고 지금 현재형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은, 네, 똑같은 은는 이가지만 여기서는 은이라는 주격 조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지구는 둥글다. 꽃은 아름답다.
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definition 정의를 내릴 때는 은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보다는 은을 쓰시면 더 좋고, 매우 어렵는다, 아주 이 부분이 어, 여러분 보시면 어렵다 형용사일 경우는 베이직 폼 기본형이 바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그냥 어렵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는이라는 말은 동사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쓰시고,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고 그들은 주요 사용자들이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기 틀린 문장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보세요.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주요 스마트폰 사용자이다 하고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이나 어휘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잘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의 패턴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는 한국 문장을 많이 읽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가상생활은 사람들이 지루한 현실 세계를 건너뛰고, 네, 스펠링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멀리서도 작업할 줄 아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스마트폰이 작업을 할 줄 알아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는 보통 사람한테 써요. 똑같이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둘 다 capability 해서 능력이에요. 그런데 할 줄 알아요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작업을 할 줄 알아요. 스마트폰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표현을 여기서는 잘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자, 오랫동안 이용하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자, 이용하기가 뭐뭐기가 어렵다. 우리 이거 세종 한국어 3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뭐하기가 어렵다. 뭐뭐하기가 쉽다. 뭐뭐하기가 재미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이용하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는 문장의 패턴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학생의 글은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조금 선생님이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단어도 어휘도 다양하게 잘 썼고 문법도 좋았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라는 그런 것들이 오늘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직까지 사고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어, 이렇게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쓴 문장을 읽다 보면 이거는 영어 표현인데 그것을 한국어 단어로만 바꿔 놓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들을 익히기만 하면 이제 문장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볼게요.
요즘 기술과 장비 발달로 사회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목적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뿐만 아니라 게임하고 채팅하며 독서하고 방송 본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작아서 손으로 잡는 것이 편하고 어디에서든지 가져오며 사용하는 것이 쉽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둘째, SNS를 통해 뉴스, 선풍, 트렌드 등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폰이 시력과 어깨 건강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하루를 허무하게 보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생긴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서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감소해야 한다. 스마트폰 대신에 가족과 친구랑 만나고 스마트폰 사용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휴시간 생겨서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경우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과잉 사용할 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읽을 때 여러분 부드럽게 잘 쓰셨나요? 그리고 앞에서 물어본 문제들을 다 대답했나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오른쪽을 보세요. 네. 이 학생은 서론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해서 나는 앞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쓸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서론 부분을 썼어요. 네, 이렇게 쓰셔도 잘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스마트폰 사용 증가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요즘 기술과 장비 발달로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국 사람이라면 요즘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사회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스마트폰 사용이 하고 주어가 두 개예요. 이렇게 이가가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비의 발달로 사회 인터넷과 하고 사회가, 여기서 이 가를 생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어가 두 개니까 그리고 진짜 주어는 사용이죠. 사용이 늘고 있다니까 위에 가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하고 여기서 의를 두 번째 의를 생략하고 첫 번째 그냥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목적 때문이다.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채팅하며 독서하고 방송 본다는 것도 방송을 보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사용하는 것이 쉽다. 맞아요. 잘 썼어요. 그런데 쉽다는 좀 쉬운 단어, 초급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간편하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마지막에 단점,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보면서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은 첫째, 둘째 하고 53번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쭉 쓰기만 했어요. 그런데 단점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쓸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장점은 53번 쓰기 문제 53번처럼 썼어요.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데 단점은 네, 54번 문제를 쓰는 것처럼 썼어요. 자, 여러분
쓰기 문제의 53번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54번은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네, 장점과 단점 부분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을 조금 더 길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앞에 서론 부분을 썼기 때문에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내용이 많아지니까 네,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부분을 짧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컴팩트, 너무 짧아져서 내용이 조금 드라이,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이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 부분을 길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네, 스펠링 틀린 부분 즐거운이 아니라 즐거운, 휴시간이 아니라 여유시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자, 결론 부분 첫 번째 요컨대 하고 이렇게 시작한 부분은 잘 쓰셨어요.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경우 계속 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주어 생략했죠? 주어 조사 사용 이거 생략했어요. 이거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 조사 파티클 은는 이가 을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소년을 지도해 줄 거예요. 어떻게 지도해 줄 거예요? 라는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 돼요. 이렇게 쓴 거예요. 줄이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말해 주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약간 포인트가 안 맞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장 전체적으로 내용도 많이 길어지고 내용도 많이 풍성해졌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주 훌륭한 문장이에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54번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예요. 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며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한 번뿐인 인생, 현재의 삶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욜로 생활이 유행하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 욜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욜로라는 이런 생활 태도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 욜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생활 패턴인데 예전에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막 저금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힘들어도 참으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저금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지금 즐거워야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욜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외국에서 욜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약간 좀 안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욜로는 나는 지금 즐겁게 생활할 거야. 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생활할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는 약간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각하는 욜로와 한국에서 생각하는 욜로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의 욜로는 이렇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나는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즐겁게 살 거야 하는 것을 욜로 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욜로 생활에 대해서 자,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욜로 생활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54번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